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23학년도 화학원 수능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에탄올은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되는 게 맞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면서 열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이 발생하는 게 발열 반응의 정의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과 디귿이 모두 탄소화합물이냐라고 물었는데 메테인은 탄소를 포함하는 형태의 화합물이 맞지만 염화칼슘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이주기원소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X의 경우에는 결합을 2개 하면서 옥텟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산소에 해당하는 거고, 결합 4개 하면서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Y는 탄소인 거죠. CO2에 해당하는 거고요. X와 Y의 산소와 탄소를 대응시키고 나면 Z는 결합을 하나 하면서 옥텟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플루오린에 해당합니다. COF2 형태죠. X는 산소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나에서 단일 결합은 지금 단일 결합 2개에 이중 결합이 하나인 거니까 2가 되는 거죠.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 가와 나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는 산소에 2쌍씩 있으면서 총 4쌍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는 산소에 2쌍, 그리고 플루오린에 3쌍씩 있는데 그런 플루오린 원자가 2개인 거니까 총 8쌍이 됩니다. 8과 4로 2배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죠.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3번 보시면 A2B, CBD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요. 빠르게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되죠.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잃어서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고 있으니까 3주기 1쪽에 해당하는 나트륨에 해당하는 거고요. 2개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려면 같은 주기 16쪽에 해당하는 산소, 산화이온 형태입니다. 오른쪽에 C는 첫 번째 껍질에서 단일 결합하고 있으니까 수소인 거고요. B는 산소라고 구했었죠. 산소가 단일 결합으로 D와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 껍질까지 가지고 있는 3주기 17쪽에 염소로 대응시켜주면 되겠네요. A는 나트륨, 금속으로 전성이나 연성이 있는 거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A와 D, 나트륨과 염소의 조합이고 NaCl이 됩니다. A, D이다.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은 C2B가 공유결합 물질이냐라고 물어봤는데 C2B면 H2O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으로 공유결합 물질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4번 보시면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학습 내용에 대해서 있고 아래쪽에 가설을 보면 극성공유결합을 형성한 어떤 원자에 대해서 부분적인 전하의 부호가 다른 분자에서 극성공유결합을 형성할 때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부분적인 전하의 부호는 전기음성도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서 전기음성도가 클 때 부분적인 음전하, 작을 때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되는데 각각의 원소에서 전기음성도의 상대적인 세기가 고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바뀌는 상황도 있는 거죠. 지금 옳지 않은 가설이 나온 거고 아래쪽에 극성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를 찾아서 전하의 부호를 확인했는데 역시나 가설에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어긋나는 분자쌍도 있습니다.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쌍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기억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공통인 원자에 대해서 부분적인 전하의 부호가 바뀌는 걸 찾아줘야 되고요. 1번에 H2와 CH4가 있는데 수소가 공통인 상태에서 수소가 산소나 탄소에 비해선 전기음성도가 작은 거죠. 둘 다 양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가설에 일치하는 거고요. H2와 CO2에선 산소가 공통인 건데 산소는 수소나 탄소에 비해서 전기음성도가 큰 거니까 둘 다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거죠. 2번도 탈락이고 CO2와 CF4에서 탄소의 경우에는 산소나 플루오린에 비해서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둘 다 부분적인 양전합니다. NH3와 NF3에서는 질소가 공통인데 여기에 답이 있네요. 질소와 수소에 대해서는 질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전하지만 질소와 플루오린에 대해서는 플루오린이 전기음성도가 큰 거죠. 질소가 부분적인 양전을 띠면서 양쪽에서 전하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죠. 가설에 일치하지 않는,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쌍으로 기억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NF3와 OF2에서는 플루오린이 공통인데 둘 다 전기음성도가 플루오린에서 크기 때문에 둘 다 부분적인 음전하에 해당합니다.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쌍은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5번 보시면 금속 A부터 C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A2 플러스 3N몰이 들어있는 수액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충분한 양의 비고체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중성의 금속을 넣었기 때문에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된다는 측면을 접근해야 되고 충분한 양이라고 했으니까 A2 플러스가 모두 소모되는 상황, 그래서 양이온은 A2 플러스가 존재하지 않고 B이온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되려면 처음 시작할 때 전하량이 플러스 6N이기 때문에요.
플러스 6n이 유지돼야 되고, 그러려면 2n이 있으니까 3가로 들어가야겠죠. m은 3인 상태죠.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나의 수액에 다시 한번 충분한 양의 C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중성의 금속인 거니까 양전하의 총합은 계속 플러스 6n으로 유지돼야 되고요. 이번에도 금속이 충분하죠. 그러면 B 이온이 모두 반응하고 C이온으로 바뀐 상황. 여기서 플러스 6n을 유지하려면 플러스 2가짜리가 3n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X자리엔 3이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디귿번 다에서 C가 산화제로 작용했냐라고 묻고 있는데, C의 경우에는 직접 산화를 한 거죠. 자신이 산화했다면 환원제로 작용하는 거예요. 디귿 틀린 보기가 되고, 니은번 보기가 맞는 보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1페이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2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시면 발학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원자 번호가 8에서 14 중 하나라고 주어져 있네요. 산소부터 규소 중에 골라야 되고, W부터 Z에 모두 홀전자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 전기임성도 조건, 그리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B가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주기율표상에서 위치를 표시하면서 후복은 좁혀보면, 일단 산소부터 시작했는데 홀전자가 존재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요. 2주기엔 산소와 플루오린이 있는 거고, 3주기로 넘어와서는 나트륨의 홀전자가 있죠. 마그네슘은 홀전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규소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4개를 대응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기임성도는 W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고, X가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B에 대해서 2대 2대 1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표시를 해보면 산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3개인 거고요. 플로린은 4개가 되는 거고, 나트륨은 5개, 알루미늄은 6개가 되고, 규소도 6개가 됩니다. 그러면 2대 2대 1의 비율을 가지려면 지금 6과 6과 3의 조합으로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X와 Y는 둘 중에 골라야 되고, Z가 확정인 거죠. Z가 산소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둘 중에서 X, Y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전기음성도가 W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전기음성도는 산소보다 큰 게 지금 플루오린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W로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둘 중에 X, Y를 고르려고 했는데 X가 전기음성도가 가장 작다라고 했으니까 X는 전기음성도 같은 쪽에서 왼쪽에 있는 게 작은 거죠. X 자리에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남은 Y 자리에 규소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Z는 2주기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Z는 산소 2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커지는 거죠. X와 W를 비교하면 원자 번호가 작은 W 쪽에서가 큰 겁니다. 니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전하 X와 Y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전하는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죠. Y에서가 큰 거고,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 문제 보시면 온도가 다른 두 밀폐된 진공용기 가와다에 각각 같은 양의 물을 넣었고요. 시간에 따른 수증기와 물의 양에 대한 비율 관계를 나타내고 있네요. 진공용기에 물만 넣고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물의 양은 줄어들고 수증기 양은 늘어나면서 전체 값은 감소할 테고요. 그러다 동적 평형 이후는 유지가 되겠죠. 가에서는 T2일 때, 나에서는 T3일 때를 기준으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는 T2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네요. 나에서는 줄어들다가 T3, 여기부터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고, 보기들 중에서 이제 옳은 거 골라보면요. 가에서 수증기의 양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냐라고 물어봤는데, 가는 T2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고요. T2 이전인 T1 상황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증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즉 T1에서 T2로 가는 동안 증발이 진행되면서 물은 줄어들고 수증기는 늘어야 돼요. 그럼 수증기의 양만 놓고 보면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은 게 맞습니다. 니은번 나에서 T3일 때 수증기가 물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냐? T3일 때 나에서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긴 했는데 겉으로만 변화가 없을 뿐이지 특정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전부 다 오개념이죠. 증발이든 응축이든 일어나고 있는 거고, 다만 속도가 동일할 뿐입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T2일 때를 기준으로 증발과 응축 속도의 비율을 묻고 있는데요. T2에서 가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같아지면서 1이 되고요. T2에서 나를 기준으로 물었을 때는 나는 T3에 도달했을 때 동적 평형인 거니까 T2까지는 아직 동적 평형이 아니고 겉으로 증발을 하고 있어야 돼요. 즉 증발 속도가 커야 됩니다. 분자에서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서는 1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럼 가에서는 1이고 나에서는 1보다 큰 거니까 가에서가 작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만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수소와 이주기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중심 원자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주기원소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CnOF 중에 골라야 되고, 분자식을 보면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데 X를 중심 원자로 해서 공유전자 쌍이 두 쌍, 그럼 결합을 두 개 하면서 옥텟을 만족하는 X는 산소가 되겠죠. 즉 OH2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결합을 3개 하는 건 질소예요. NH3 형태인 거고, 결합을 4개 하는 Z의 경우엔 탄소입니다. CH4, 메테인에 해당하는 거네요. 가의 분자 모양이 직선형이냐라 물어봤는데 산소의 비공유활성이 두 쌍 들어가면서 SN4 기반의 구분형이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결합각 다와 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결합각은 SN이 일단 작아야 되고요. 같은 SN이라면 비공유전자 쌍의 개수가 작을 때 결합각이 커지게 됩니다. N의 비공유전자 쌍을 고려하면 둘 다 SN4인 거고요. 이때 비공유활성이 들어가면서 나에서 결합각이 좁아지게 되죠. 정확히는 다는 정사면체 구조의 109.5도가 되고요. 나는 비공유활성이 들어가면서 107도가 됩니다. 다 쪽에서가 큰 거죠. 니은번 맞는 보기. 극성 분자가 세 가지냐? 전체가 다 극성 분자냐라고 물어봤는데 메테인은 정사면체 구조로 무극성 분자예요. 구분형의 H2O 그리고 삼각불형이 되는 NH3 둘이 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가지가 되겠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9번 보시면 A 액체를 이용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험 과정과 결과가 주어지고 있네요. 항상 결과를 먼저 보는 거죠. 1에서의 몰농도를 X몰농도라고 제시했고요. 2에서는 밀도 및 몰농도를 제시하고 있고 X분의 Y를 묻고 있네요. 지금 Y의 경우에는 2번 용액에서의 몰농도인 거니까 구하라는 것까지 항상 아래쪽으로 시선이 옮기면 확인하는 거예요. 1번 용액과 2번 용액에 대해서 농도 B 정도만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보기들의 배열을 보니까 밀도 D1과 D2를 활용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간단한 숫자들 대입했을 때 같아지는 숫자들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요. D1, D2를 살려서 정석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25도씨에서 밀도가 D1 g/ml인 A 액체를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고 가의 A 액체 10ml를 취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물과 혼합해서 수액 2를 100ml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선 똑같이 A 액체 10ml를 취해서 비커에 넣고 물과 혼합해서 수액 2를 100g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비율 관계를 물었을 때는 각각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둘을 비교하면서 일정한 것들을 제외하고요. 각각의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잘 따져가면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들만 정리해주면 돼요. 우린 지금 몰농도를 비교하고 싶은 건데 몰농도는 부피당 몰수인 거고요. 결국 몰수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를 보면서 몰수에 대해서는 비례관계 있고 부피에 대해서는 반비례관계 있다는 것만 잘 인지를 해주면 되는데 수액 1과 수액 2를 만드는 과정에서요. A는 동일하게 10ml가 들어갔죠. 즉 분자에 들어가는 A의 몰수는 어차피 같은 밀도를 갖는 같은 A 액체에 대해서 같은 부피만큼 넣었으니까요. 같은 부피이자 같은 질량이자 같은 몰수를 넣은 거죠. 그래서 몰농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몰수는 동일한 상황이고 그럼 몰농도가 몇 대 몇인지는 부피만 보면 돼요. 정확히는 부피와 반비례이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비율관계가 나오면 그걸 바꿔 써주면 우리가 반비례관계는 역수배를 취하는 것보다 자리를 바꿔 써주는 방식으로 정리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부피의 비율을 구한 다음에 그걸 바꿔 써주면 그대로 몰농도 비율이 되는 겁니다. 지금 1번과 2번에 대해서 부피만 생각을 해보면요. 부피의 경우에는 수액 100ml를 만들었고 수액 2의 경우에는 질량이 주어졌는데 질량은 밀도로 나눠야지만 부피인 거죠. 2의 경우에는 100g을 D2로 나눠서 D2분의 100에 해당하는 게 부피에 대한 비율 관계입니다. 그럼 부피에 대해서는 100은 약분이 되면서 대각선으로 올려서 정리하면 부피의 비율이 D2 대 1이 되는 거고요. 부피가 D2 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에 반비례하는 몰농도의 경우에는 얘를 바꿔 써주면 되니까요. 1대 D2인 거예요. 그래서 1번 용액과 2번 용액에 대해서 몰농도 B는 1대 D2인 거고요. 1번 용액의 몰농도를 X라고 뒀고 2번이 지금 Y인 거죠. 그러면 1대 D2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D2만 남는 상황입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0번 보시면 2, 3주기의 13에서 15족 바닥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W와 X에 대해서 다른 주기 원소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원자과 전자수에 대해서도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W와 X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의 홀전자 수가 같다라는 조건,
홀전자 수분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B가 XYZ에 대해서 1대 1대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또 여러 원소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게 이 마지막 조건이기 때문에요. 이 홀전자 수분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 이 자료를 통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 13에서 15주기에 대한 건데 2, 3주기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2주기에서는 S전자수가 4개로 동일한 거고요. 홀전자수가 13에서 15족이라면 1, 2, 3의 형태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분자에 들어가는 값은 동일한 가운데요. 정확히는 4로 2주기에선 동일한 거죠. 근데 분모에 들어가는 홀전자수가 1, 2, 3의 비율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비율 관계를 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분자 쪽은 그럼 동일한 거고 여기서 1대 2대 3이라고 했는데 분수 형태의 꼴에서 분모를 다 없애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주면서 정리해주면 6대 3대 2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이 셋에 대해서 그냥 비율 관계를 써본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제외하고 6배에서 정리해주면 6대 3대 2의 비율을 갖게 되죠. 이게 2주기에서의 값이고요. 3주기에서의 값은 실전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머릿속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분모는 동일한 가운데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갈 때 바뀌는 건 홀전자수는 동일하지만 위쪽에 들어가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이제 4가 아니라 6인 거죠. 4에서 6으로 1.5배가 됐으니까 비율 관계만 놓고 오면 이걸 1.5배 해주면 됩니다. 1.5배 해주면 9가 되는 거고 4.5가 되는 거고 1.5배 해주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대 1대 3이라고 해서 요 셋을 먼저 찾으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홀전자수분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때 둘은 같아야 되고 하나 3배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값과 3배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건 3, 3, 9로 들어가는 이 셋인 거죠. 그럼 이 자리가 Z인 거고요. X와 Y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XY는 여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X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가 X가 되고 이 자리가 Y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W를 찾기 위해서 W와 X에 대해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의 홀전자수가 같으면서 W와 X는 다른 주기 원소여야 됩니다. W와 X가 다른 주기 원소인 거니까 X가 3주기로 들어갔으면 W는 2주기 중에서 골라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2주기 중에 들어가면서 이 값이 같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W가 같은 족으로 들어가 버리면 홀전자수는 같은데 같은 족의 위아래에 있으면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같아질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이게 같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W면 둘은 분자는 같지만 분모는 절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W라는 모순이고 이 자리가 W인 겁니다. 실전에선 여기서 넘어가도 되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W와 X에 대해서 실제로 이 값이 같아지는지 집어넣어서 검산 차원에서 확인해 볼 수는 있었겠죠. W가 지금 붕소 자리인데요. 홀전자수는 1이 되는 거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경우에는 붕소는 2p까지 들어가면서 3개예요.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X에 대해 생각해보면 X는 2인 자리고 홀전자수는 3,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3p까지 전체 전자가 다 들어있으면서 총 9개이기 때문에요. 3분의 1과 9분의 3이 같아지는 걸 확인하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잘 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1대 1대 3이라고 이 대응시키는 과정에서 이 자료 정리를요. 처음 했던 것들 잘 눈여겨보시면서 어차피 같은 2주기라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다 똑같았을 테고 어차피 13족부터인 거니까요. 원래 리튬이라면 3개, 나머지는 전체가 다 4개인 건데 리튬 제외하고는 2주기의 S오비탈 전자수는 4로 동일하잖아요. 그럼 분자가 동일한 가운데 홀전자수가 13에서 15족이라면 1, 2, 3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비율 관계만 놓고 오면 6배에서 6대 3대 2다. 근데 이게 2주기에서 6대 3대 2고 3주기로 넘어올 때는 이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가운데 즉 분모는 유지가 되는 가운데 분자가 4에서 6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 값들을 그대로 1.5배 해줘서 9와 4.5, 3이라고 쓴 상태에서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1대 1대 3 비율을 지키는 게 3, 3, 9로 들어가는 거였죠. 이렇게 대응을 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조건들을 활용해주면 빠르게 대응이 됐을 것 같아요. 기억번 Y가 3주기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Y는 지금 2주기 원소, 탄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억 틀린 보기 해야 되고요. 홀전자수 W와 Z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W와 Z는 같은 족에 있으면서 홀전자수가 같은 거죠. 정확히는 1로 같은 거고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 X와 Y에 대해서 3대 2냐라고 물어봤는데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앞에서 계산했었죠. Y는 2주기로 4인 거고요. X는 3주기로 6인 거예요. X와 Y에 대해서 6과 4, 3대 2 비율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1번 문제 보시면 수소 원자의 오비탈 가부터 라에 대해서 n 플러스 l 값과
n분의 n 플러스 l 플러스 ml 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자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n 플러스 l 값은 워낙 많이 나와서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과 2에 대해서는 1s, 2s로 1대1 대응이고요. 3과 4에 대해서는 2p와 3s, 3p와 4s 두 개 중에서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일단 이 자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2s로 대응인 거니까요. 이 자리가 2s인 게 확실한 거고요. 2s로 들어가면서 이 y축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S오비탈이 되는 순간 L값도 0이고 ML값도 0이 되면서요. S오비탈이 되면 n분의 n 형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값이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상대값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6이 1이라는 거고요. n값에 무관하게 S오비탈은 L과 ML이 0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1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1이 되는 애들이 없죠. 정확히는 지금 실제 이 분수 형태의 값을 찾기 위해선 상대값 기준으로 지금 6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6으로 나눴을 때 8은 3분의 4가 되고 6으로 나눠주면 2분의 3, 6으로 나눠주면 2가 되는데 어쨌든 셋 다 1이 아니기 때문에 나다 라에는 S오비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셋 다 지금 P오비탈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고 n 플러스 l 값이 3이면 3s하고 2p였는데요. 그럼 나와 다가 모두 2p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라의 경우에는 4s와 3p였는데 S오비탈이었다면 Y축 값이 1, 지금 상대값으로는 6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P오비탈이었죠. 3P로 대응을 시키면 됩니다. 3P오비탈에 대해서 검산차례에서 확인하면서 ML값도 찾아볼게요. ML값은 보통 괄호 안에 표시해주게 되죠. 지금 라의 경우에 3P면 3분의 3 플러스 1이 되면서 이미 3분의 4를 만족하고 있죠. ML값이 0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다의 경우에는 2P에 대해서 그럼 2분의 3이 되고 2분의 3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ML값이 0. 나의 경우에는 n분의 n 플러스 l까지 해주면 2분의 3이 되고요. 근데 2를 맞추기 위해서는 ml값이 1이어야 되네요. ml값이 플러스 1로 들어가면서 전체 오비탈을 대응시켰고 ml값까지 표시를 해줬어요. 이제 묻는 것들만 정리해보면 나가 3s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2p 오비탈에 해당합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에너지 준위가 가와 다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수소원자 조건에 밑줄 치고 들어갔었죠. 수소원자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는 n값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가도 다도 n값이 2인 거죠. 가와 다에서 에너지 준위는 같은 게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 ml값이 가와 라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가와 라에 대해서 가는 S오비탈로 ml값이 0이고요. 라는 P오비탈이지만 ml값이 0인 거 찾아놨었죠. 둘 다 ml값은 0이 되면서 같은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또 2페이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3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는 원자 W부터 Y에 대해서 제3부터 제5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원자 반지름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W부터 Z에 대해서 후보군도 제시했네요. 탄소, 산소, 규소, 인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기율 표상에서의 위치를 먼저 표시해보면 탄소와 산소는 2주기에 있고요. 규소와 인의 경우에는 3주기로 들어가게 되고 3차부터 5차까지의 이온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W는 5차에서 극대한 증가를 했고 X도 마찬가지네요. W에 비해서 X가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Y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Y가 3차, 4차, 5차 커지는 모습을 보면 Y와 비교했을 때 X는 확실히 3, 4차에 비해서 5차일 때 급격한 증가를 한 거고요. 그럼 W와 X에 대해서는 5차에서 급격한 증가를 했으니까 원자가 전자가 4개라는 걸 알려준 거고 원자가 전자가 4개인 탄소와 규소가 있는데 같은 족에서 비교할 때 이온화 에너지는 위쪽에 있는 애가 큰 거죠. 즉 둘을 비교하면 W 쪽에서가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니까요. W가 같은 족에서 위쪽에 존재하는 탄소가 됩니다. W가 탄소가 되고 X는 규소가 되는 거고요. 남아있는 Y와 Z에 대해서는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주면 되고 원자 반지름이 Y에서 큰데 주기율 표상에서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게 돼요. 그럼 왼쪽 아래에 있는 인이 Y가 되고 Z는 산소가 됩니다. 기억번에 X는 규소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W와 Y가 같은 주기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2주기와 3주기로 서로 다른 주기 원소가 됩니다. 디귿은 제2 이온화 에너지 Z와 Y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15족과 16족은 1차는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가 되지만 2차는 예외가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16족이 큰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황과 비교해서요. 인보다 황이 크고 위아래 비교하면 예외 없이 위쪽이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인과 질소를 먼저 비교하고요. 질소와 산소에 대해서 2차의 이온화 에너지가 산소 쪽이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비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비교해도 2차 이온화 에너지는 Y보다 Z 쪽에서가 큰 거고 Z에서가 크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기역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 문제 보시면 XYZ3의 반응을 이용해서 Y의 원자량을 구하는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고체 주의해야 되고요. 개수는 전부 다 1로 제시되어 있네요. 원자량의 B가 5대1하고 주어져 있고 처음에 Wg을 반응 용기에 넣고 모두 반응시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질량과 부피를 측정한다. 생성된 질량이 XZ에 대해서 0.56Wg이고 YZ2 기체는 부피를 제시했고요. Y의 원자량을 A라고 했는데 그 A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괄호한 조건으로 1몰의 부피를 24L라고 제시했고요. 기체의 몰 부피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기체의 부피는 몰 부피로 나눠서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120ml인데 24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고요. 다만 리터가 아니라 밀리리터인 거니까 단위도 밀리몰 단위로 나오겠죠. 그러면 생성된 기체의 부피가 5mm몰인 상황이고 개수비가 1대1이기 때문에요. 5mm몰 생성이 됐다는 건 5mm몰만큼 반응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mm몰 반응하고 각각 5mm몰이 생성이 된 겁니다. 질량에 대해서는 전체 Wg이 모두 반응했죠. 그럼 질량 보존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도 전체가 Wg이어야 되는데 XZ가 0.56Wg이 생성이 됐으니까요. 여기서 0.56W가 나왔다면 나머지 0.44W가 YZ2 쪽에서 나온 거고 몰수와 질량이 나왔기 때문에 화학식량이 나오는 거네요. 정확히는 밀리몰인 거니까요. 여기도 밀리그램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0.56W는 560W 밀리그램이고요. 이걸 5로 나눠주면 XZ의 화학식량이 나오게 되고 YZ2는 440W를 마찬가지로 5로 나눠주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정리해보면 XZ에 대해서는요. 5로 나눠주게 되면 112W가 나오는 거고 YZ2의 화학식량의 경우에는 5로 나눠주면 88W가 나오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X와 Z에 대해서 원자량 B가 5대1하고 되어 있으니까요. 112W를 둘이 나눠 가질 때 5대2로 나눠 가져야 되고 7분의 5가 얘, 7분의 2가 얘라고 해서 계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5와 2를 더해선 7인데 지금은 숫자만 놓고 보면 더해서 112가 나와야 되죠. 7에서 112가 되려면 16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7이지만 더해서 112가 되려면 16배. 그럼 X쪽은 80이 되면서 X의 화학식량이 80W가 되고 나머지 32W가 Z 또는 2를 16배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Y의 원자량이 나오는 게요. Z는 32W짜리인데 그런 게 두 개예요. 88W를 맞춰주려면 Z쪽에서 64W가 나온 거니까 나머지 24W가 필요한 거죠. Y의 원자량이 24W가 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4번 문제 보시면 금속 XY와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산소의 산화수가 -2라고 제시되어 있고 화학 반응식이 있네요. 자료를 보면 Y의 n-1 플러스 3몰이 반응했을 때 생성된 X의 n 플러스가 1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응 과정에서의 몰수비를 줬으니까 개수비를 준 거고요. 반응물에서의 X와 Y의 산화수에 대한 비율 관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M과 N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개수는 두 이온에 대해서 3대1이라고 제시했는데요. 3과 1로 쓰려고 보니까 X가 하나라고 들어가면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죠. 처음부터 분수는 좀 보기 싫으니까요. 3과 1로 쓰지 않고요. 비율을 지키면서 6대2, 6과 2라고 써볼게요. 그럼 X가 2개인 거니까 이 자리에 1이 들어가고 Y가 6개인 거니까 이 자리에 6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수소와 산소에 대해서는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X와 Y가 산화하는 반응에 참여한 건데 X와 Y에 대해서 개수가 다 나왔기 때문에요. 또 산화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려면 전자이동으로 먼저 접근해 볼게요. 항상 강조하지만 산화하는 반응식은 전자이동, 전하균형, 원자의 종료화 개수 이 세 개가 결국엔 맞아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편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마지막까지 안 쓰이는 게 있으면 마지막 하나는 검산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Y에 대해서 전자이동이 명확한 게요. Y의 산화수가 n-1에서 n으로 산화수가 1 증가한 거예요. 그럼 산화수가 1 증가하면서 산화했고 그런 Y 원자가 6개이기 때문에 6전자 반응으로 확정입니다. 그럼 X쪽에서는 무조건 산화수가 감소해야 되고요. 그런 게 2개인데 6전자 반응을 만족하려면 산화수가 3만큼 감소해야 되는 상황이죠. 산화수가 3 감소해서 N이 됐다는 건 처음 시작할 때 X의 산화수는 N 플러스 3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반응물에서 X의 산화수가 N 플러스 3인데 반응물에서 Y의 산화수는 N-1이죠. N을 통해서 3배라는 식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서 N 값은 먼저 나오겠네요.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3배인 거니까 N 플러스 3은
분모의 3배, 3n-3이란 얘기고요. 넘겨주면 2n이 6인 거니까 여기서 n값이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구하라고 했던 것 중에서 n값은 3이라고 구한 상황이고 m만 구해주면 되네요. m은 여기에 있고요. n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x의 산화수는 6이 된 거네요. x의 산화수를 플러스 6으로 표시하고 나면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 건데 전체 전하량을 맞춰야 되죠. 산화수 6자리가 2개 있으면 12예요. 근데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산소 쪽에서 마이너스 14를 커버해야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산소 원자가 7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m값은 7로 들어가면서 답이 먼저 나온 상황이 됐네요. 실전이었다면 뭐 중간 정도 있으니까요. 뒤쪽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넘어갔을 것 같고 여유가 돼서 검산할 시간이 생겼다면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를 맞추면서 검산했을 것 같아요. 답은 나온 상황이지만 저는 조금 더 풀어보면 산소가 7개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전체를 맞추라고 했으면 산소를 7개 맞출 수 있도록 뒤쪽에 7을 넣고요. 수소가 14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14를 넣고 그럼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게 이제 전하균형이죠. 전하균형을 통해서 검산까지 했겠네요. n값은 3이라고 찾았으니까 여기 2 플러스가 되고 n값이 3이라고 찾았죠. 3 플러스라고 했을 때 생성물 쪽에서 플러스 6과 플러스 18을 더해주면 플러스 24의 전하량이 있고요. 14와 11을 더해서 플러스 26에서 2 빼주면 반응물 쪽도 플러스 24의 전하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하량이 같아지는 걸 보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앞에서 먼저 나왔었죠. 7과 3을 더해주면 10이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5번 보시면 원소 X, Y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전체 더해서 100이라고 줬죠. 두 종류의 동위원소로 존재하는 거고 평균 원자량이 제시되어 있는데 X는 워낙에 익숙한 거네요. 35.5의 평균 원자량을 갖는 염소인 것 같고요. 35.5의 평균값을 가지려면 0.5 차이, 1.5 차이가 나면서 1대3 내분점이고요. 가까운 쪽이 많은 거니까 존재 비율은 3대 1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정확한 A가 필요했다면 100%에 맞게 75, 25로 들어가야 되고요. 비슷하게 69.8이 되려면 0.8 차이, 1.2 차이가 되면서 2대3 내분점이고 2대3 내분점이라면 존재비는 바꿔줘야죠. 3대2로 들어가면서 가까운 쪽이 많도록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정확한 C가 필요했다면 60과 40으로 더해서 100이 되도록 계산을 해주면 되죠. 지금 비율만 물어봤으니까요. C분의 D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고요. 니은번은 1g에 들어있는 1g 원자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를 물었는데 항상 구성입자수는 먼저 전체를 세고 그 다음에 이 구성입자수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가장 많이 하는 건 우리가 원자수를 셀 때 일단 원자수를 바로 세는 게 아니라 분자수를 먼저 세고요. 즉 전체를 먼저 세고 거기에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는 것처럼 양성자수를 셀 때는 일단 원자수를 세고요. 거기에 원자당 양성자수를 곱해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동위원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종류가 달라도 원자당 양성자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성자수를 비교하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자량 양성자수가 동일한 거니까 그냥 원자수를 비교해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같은 질량이 들어가는 원자수는 원자량에 반비례하는 거죠. 지금 괄호한 조건으로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원자량이 69, 71이라고 했을 때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71대 69의 비율로 위쪽이 많은 겁니다. 지금은 그냥 1보다 크냐 작냐 정도만 물어봤는데요. 정확히 비율 관계도 사실은 따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1g당 원자수가 71대 69 위쪽이 큰 거고 그렇게 원자수가 나오고 나면 원자당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동위원소에선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 1보다 크다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은 X2 1몰에 들어있는 35짜리 그리고 37짜리에 대해서 존재 비율이 각각 A, B 이 비율을 그대로 쓰라는 거고요. 중성자의 양이 37몰이냐라고 물어봤네요. X2가 1몰이면 X 원자는 2몰이고요. 근데 35짜리와 37짜리가 이 비율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평균 원자량이자 평균 질량수는 35.5짜리가 돼요. 그리고 X의 원자번호는 17. 그러면 X 원자 한 개당은 중성자수가 2를 빼주면 평균적으로 18.5가 나오는데요. X 원자 한 개당 평균 중성자수가 18.5. 그럼 1몰당 18.5몰인데 18.5를 기준으로 지금은 2몰인 거니까 2배를 해주면 되죠. 37몰에 해당합니다. 중성자량은 37몰이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되고요. 기역,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6번 문제 보시면 25도씨의 물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가부터 다가 염산과 물, 수산화나트륨 수액을 각각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H3O+, 그냥 수소이온의 양이라고 했을 때요. 가가 나의 200배라는 조건도 제시하고 있네요.
수소이온과 순하이온에 대한 비율이 주어져 있는데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지금은 중성에 물이 하나 있고 염산, 산성, 그리고 산화툼수액, 염기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값의 경우에는 곱해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KW를 만족해야 되죠. 그리고 분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둘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모는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커지는 쪽으로 움직일수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커지는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셋을 비교했을 때 이 비율이 가장 큰 값을 가는 쪽에서 수소이온 농도도 가장 클 테고요. 그게 지금 다인 거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가장 크다. 그러면 산성인 염산이 되겠죠. 이 다자리가 염산이 되는 거고요. 중간 값으로 들어가는 게 물이 될 테고, 수소이온 농도가 가장 작으면서 pH가 가장 높은 게 NaOH, 나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자리가 의미가 있어지는 게 NaOH나 HCl에 대해서는 농도가 나와야지만 이 비율 관계가 의미를 갖지만 물에서는 어차피 25도씨 기준으로 둘 다 10의 -7승이 되면서 이 비율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실제 비율 관계는 1이었던 거고 이 값이 아니라 1이었던 거죠. 그러면 실제 비율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8승을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에 10의 -8승 곱해주고요. 여기도 10의 -8승을 곱해주면 실제 비율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수소이온과 산화이온 농도에 대해서 몇 배 차이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자료 정리하는 거 많이 연습을 했었죠. 지금처럼 10의 8승배 차이가 나면요. 일단 크기만 보면서 P스케일로 pH, pOH는 8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요. 중성에서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8만큼 차이가 나려면 반으로, 즉 8을 2로 나눠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4만큼 7에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pH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성이니까 이 자리는 7이고 이 자리는 8을 보면서 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pH와 pOH가 나올 텐데 우린 pH 위주로 분석했을 때 염기성인 거니까요. 7보다 pH가 커져야 되죠. 7 플러스 4로 1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긴 비슷하게 10의 6승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가 10의 6승배 차이 나면 P스케일로는 6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pH와 pOH는 6 차이 난다. 중성에서 둘 다 7이면서 차이가 없는데 6 차이를 벌리려면 7을 기준으로 6을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3만큼 7에서 움직였다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지금처럼 염산, 산성일 때는 pH를 계산할 땐 7-3, 7보다 작아야 되니까 7에서 3을 빼주면서 4가 되는 거죠. 저는 설명을 위해서 좀 길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정말로 한 1, 2초 만에 pH를 구하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이 돼야 돼요. 8만 살려서 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액성을 보면서 7 플러스 4구나. 여기는 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액성을 보면서 7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번에 간은 염산이냐고 물어봤는데 간은 물이에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X, 부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자료 써주면 되겠죠. 수소이온의 양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가가 나의 200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소이온, 지금 pH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는데 둘을 비교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 가가 나의 몇 배냐라고 했을 때 P스케일로 4 차이가 나면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4승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수소이온 농도로 10의 4승배가 차이 난다. 근데 몰수로는 200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10의 4승, 만을 만들려면 50.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몰수는 비례한 게 있지만 부피는 반비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머릿속으로 중심을 잘 잡고요. 저는 가가 나에 비해서 몇 배냐라고 했을 때 가 쪽에서 나와 비교했을 때 농도는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4승배예요. 근데 농도가 10의 4승배가 되기 위해서 몰수로는 200배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럼 부피 쪽에서 나머지 50배를 커버해 줘야 되는데 부피에 대해서는 반비례한 게, 즉 부피는 작은 쪽이 고농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부피가 50배 차이 난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는 나에서 가로 갈 때 부피가 50분의 1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부피가 50분의 1로 줄어서 10인 거니까 X자리는 지금 500인 거죠. 그래서 정확한 몰농도를 가지고 뭐 식을 쓰셔도 되지만 좀 정성적인 판단이 이런 문제들을 풀이할 때는 풀이를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보통 농도에 대해서 부피와 몰수가 관여하고 있다. 몰수에는 비례한 게 있고 부피엔 반비례한 게 있다. 근데 그런 농도가 10의 4승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몰수로는 200배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50배가 부피 쪽에서 온 거고. 근데 부피는 반비례한 게 있으니까 가 쪽에서 부피가 50분의 1로 줄어야지만 부피에 의해서 농도가 50배 관여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X는 500이 되는 게 맞고요.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마지막 디귿은 나의 pOH, 다의 pH에 대해서 1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pOH는 pH가 11인 거니까요. pOH는 3이 되고요.
다는 pH가 4인 거죠. 4분의 3으로 정리가 되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까지 정리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4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네모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25도씨에서 식초 A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식초 A의 밀도를 d g/ml라고 제시했고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라고 줬는데 제시하지 않아도 암기는 하고 있어야 돼요. 실험 과정 및 결과가 주어져 있는데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실험 결과를 먼저 봐야 됩니다. 아래쪽에 나의 적정 결과로부터 구한 식초 A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0.05g이라고 했고요. 0.05g이면 50mg에 해당하는 거고 어차피 아세트산의 양을 밀리몰 단위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밀리그램 단위로 정리하는 게 편하겠죠. 아래쪽으로 시선이 온 김에 구하라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는데 A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D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D가 소거됐을 때 숫자들이 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요. 실전이었다면 D를 살려가는 풀이가 아니라 D에 간단한 숫자 2를 대입하고 풀어주는 게 더 좋은 풀이였습니다. 저는 해설을 해야 되니까요. D를 살려서 정석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식초 A의 밀도를 d g/ml라고 했을 때 식초가 10ml면 밀도와 부피를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죠. 식초 A의 질량이 10dg이 되는 거고요. 물을 넣어서 수액 50ml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고 이 50ml를 가지고 실험하지 않고 20ml만 가지고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서 여기서 적정을 시작하네요. 그러면 2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50 중에 20, 즉 5분의 2배를 사용했으니까 식초도 10D가 아니라 5분의 2배, 즉 0.4배에 해당하는 4Dg을 사용한 거고요. 아래쪽 자료 정리된 결과를 보면 식초의 질량을 4D 사용하게 되면 1g당 50mg이었으니까요. 1g이 4Dg으로 4D배가 되면 아세트산의 질량도 4D배가 되면서 200Dmg이 됩니다. 위쪽에 정리해보면 밀리그램 단위로 200D가 되고요. 그럼 밀리몰 단위로는 이제 60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양이고 밀리몰 단위로 표현한 아세트산의 양이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 또는 KOH의 양과 같다라고 해서 등식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중화점까지는 KOH를 사용했는데 A몰 농도의 KOH가 30ml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대로 곱해주면 밀리몰 단위 몰수네요. 이 값이 30A 밀리몰이 되는 거고 공 하나 약분해주고요. 또 약분이 되고 2와 6도 약분이 되네요. 그럼 A는 하고 정리했을 때 3이 넘어가주면 9분의 D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그냥 A를 구하는 문제였죠. 9분의 D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8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전체가 기체인 거 확인하고 개수는 전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1과 2에서 B가 모두 반응했다. 1과 2는 B가 한개 반응물이라고 제시했고요. 1에서 반응 후 생성물의 전체 질량을 21Wg이라고 줬네요. 생성물이 21W만큼 생성이 됐다는 거고 질량에 대해서는 질량 보존을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반응한 반응물의 질량, 즉 소모된 질량도 21Wg이어야 됩니다. 아래쪽에 자료 정리를 해보면 1번, 2번, 3번 실험에 대해서 반응 전 질량, 그리고 반응 후에는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의 전체 양에 대해서 몰수 B가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고요. 1번과 2번 실험에서 B가 한개 반응물로 작용했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표시해 볼게요. B가 16W 반응한 거고 2번에선 XW 반응해서 B가 모두 소모된 거고요. 1번에서 생성물이 21W 그러면 소모된 반응물도 21W여야 되니까 B가 16W 반응했다면 A는 5W 반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질량비는 나오는 거네요. 5대 16의 비율로 반응하는 거고요. 그럼 3번도 정리가 되는 거죠. 5W, 16W 지금 2배 해주면 10W 반응했을 때 32W 반응이 되면서요. 3번 실험에서는 A가 한개 반응물인 상황이네요. 이제 오른쪽 몰수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상대값이 없었다면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남아있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전체 몰수가 지금 3배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요. 지금 상대값인 거니까 이 3이 분자 분모에 대한 비율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분수 형태의 자료 전체에 대해서 1번과 2번 실험이 3대2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이 3이라는 걸 가지고 그대로 이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풀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료가 많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자료에서 B는 모두 소모가 됐고 A가
15W 중에서 5W가 반응을 했어요. 그럼 이 내용도 우리가 양적 관계 정리하면서 많이 언급했었는데, 한 종류의 물질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가 제시되면 한 종류의 물질의 질량 B는 결국 그 몰수비죠. 즉 A의 질량이 A의 몰수하고도 비례한 게 있기 때문에 A가 질량으로 전체 3 중에서 1이 반응했다면 A는 몰수로도 전체 3 중에서 1이 반응하는 겁니다. 어차피 비율 관계가 필요한 거니까요. 저는 간단한 숫자로 시작해 볼게요. A가 그러면 몰수로도 3에서 1이 반응했다는 거고요. 어차피 A가 개수가 1이었으니까요. 1 반응했다라고 하는 게 개수대로 반응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 계산도 편하겠죠. 그럼 1번 실험은 개수만큼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A가 1 반응했을 때 B는 4 반응해야 돼요. B는 모두 반응한 거니까 4에서 4만큼 반응해 준 거고, 그러면 생성물의 전체량은 개수대로 생성이 돼서 3과 2를 합해주면 C와 D의 총합은 5만큼 생성이 되는 거고요. 남아있는 반응물은 A인데 3에서 1 반응하고 2가 남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비율은 2분의 5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상대값 3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3을 지금 실제 비율로 바꿨을 땐 2분의 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y가 먼저 구해지는 상황이네요. 3번 실험에 대해서도 정확히 지금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요. 위에 쓰던 그 스케일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그럼 15W가 3이었으면 10W는 2예요. 그럼 2에서 2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3번 실험은 개수의 2배 반응하는 실험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A가 2 반응했을 때 B는 8 반응하는 상황이 되고, 물론 이건 여기서 찾아도 됩니다. 16W가 4인 거니까 32W면 8이 되는 거죠. 48W는 12에서 8 반응한 상황. 그러면 실제 비율 관계를 찾아보면 실제 비율은 개수의 2배 반응인 거니까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5가 생성되고 개수의 2배라면 10이 생성되고요. 이번엔 남아있는 게 B죠. B는 몰수 기준 4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을 비교했을 때 실제 비율이 2분의 5인데 여기도 2분의 5인 거네요. 그럼 상대값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y 자리는 3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문제에서 x 플러스 y를 물었는데 y는 3으로 찾아놓은 상황이고, 이제 x만 찾으면 되네요. x를 찾기 위해선 이 자료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 3분의 2배가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실험에서 남아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전체량에 대한 비율도 상대값으로 3분의 2배, 그럼 실제 비율도 3분의 2배를 해주면 3분의 5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3분의 2배를 해줬고요. 2분의 5를 기준으로 3분의 2배에서 2는 약분해 준 거예요. 3분의 5 형태로 비율이 나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자 쪽은 생성물의 전체량 C와 D에 대한 건데 C와 D가 5만큼 생성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요. 다시 한번 개수대로 반응하는 상황에 대한 거고, 이번엔 앞에서 했던 걸 거꾸로 하는 거네요. 지금 C와 D가 5만큼 생성이 되려면 개수대로 반응한 거니까 A는 1이 소모된 거예요. 이번 실험은 분명히 비관계 반응물 A가 남는 상황인데 A는 개수대로 반응해서 1이 소모된 거죠. 근데 1 반응하고 3이 남은 거니까 이 분모에 들어가는 3의 정체가 1 반응해서 3이 남았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4가 있었던 거고 4 중에 1 반응하고 3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1번 실험을 해석할 때 질량으로 3에서 1이 반응했으면 몰수로도 3에서 1이 반응했을 거다.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비와 몰수비가 같이 간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면 지금 2번은 거꾸로요. 몰수비에 대한 정보가 먼저 나오면서 2번 실험에서 A는 몰수의 비율로 4에서 1 반응했을 거다. 근데 A가 몰수에서 4에서 1의 비율로 반응했다면 A의 질량도 4에서 1, 즉 A도 4분의 1에 해당하는 질량만 반응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반대로 몰수에 대한 자료, 몰수에 대한 비율로 질량 쪽으로 넘어와서 4 중에 1이 반응해야 되니까 2.5W 반응을 해주면 되고요. 1번 실험과 비교했을 땐 절반 반응하는 거네요. A가 절반 반응하면 B도 절반 반응해야 되는 거죠. 16W의 절반에 해당하는 8W 반응하는 겁니다. X가 8이라고 찾게 되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수이론 정리하면서는 한 물질에 대해서, 즉 세 줄씩에서는 세로줄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 세로줄에 대해서는 질량비와 몰수비가 같이 간다 많이 정리했었는데 해당 내용을 가지고 상대값으로 정리해가면서 풀어나가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X는 8, Y는 3이 되면서요. 더해주면 11이 되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9번 문제 보시면 A몰 농도 HA, B몰 농도 H2B, 2분의 5A몰 농도의 NaOH소에게 부피를 달리해 혼합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A몰 농도와 2분의 5A몰 농도, 지금 농도가 다 미지수로 주어진 게 아니라 둘은 연계해서 2대5의 농도비라는 걸 알려줬고요. 아래쪽에서 모두 이온화 조건이 주어져 있고 혼합전 수액의 부피가 제시되어 있고요. 부피를 또 V라는 비례상수를 통해서 비율 관계를 주고 있고,
양이온 몰롱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상대값이고 가가 중성이라는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x분의 y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어차피 지금 부피도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비율 관계만 줬고요. 양이온 몰롱도 합도 비율만 줬으니까 처음에 농도를 2대5의 비율로 준 거잖아요. 굳이 A를 데리고 다니면서 접근하기보다는 분수도 좀 귀찮으니까요. 2대5 비율을 농도부터 상대값으로 써서 2몰 농도, 5몰 농도 기준으로 풀어볼게요. HA는 2몰 농도 기준으로, NaOH는 5몰 농도 기준으로 풀어주고요. 그리고 H2B에 대해서는 그냥 관계를 주지 않았으니까 남겨두고 아래쪽 둘만 가지고 일단 자료 정리를 해나가는데 가에서 중성이라는 걸 통해서 H2B 농도도 상대적인 비율 관계는 찾을 수 있겠네요. 어차피 V는 또 다 들어있으니까요. V를 떼고 그냥 숫자를 그대로 부피 리터 단위를 가진 것처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3V의 경우에 3리터처럼 생각하면서 2몰 농도 3리터 기준으로 6몰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3분의 6이 2몰 농도 또는 2몰 농도에 3리터를 곱해서 몰수 찾은 것처럼 생각해서 상대값으로 써줬습니다. 그럼 이런 약속을 지켜가면서 자료 정리해보면 5몰 농도 2리터 기준으로 여기엔 10이 들어있으면 5몰 농도 기준이 되는 거고요. 네, 문제에서 가가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중성 조건을 만족하려면 OH-가 10, 그럼 H 플러스도 10이 나올 수 있도록 6이 있으니까요. 4가 필요한 거죠. 2가 4님을 고려하면 2가 들어가주면 되죠. 또는 전하균형의 측면에 접근해보면 구경꾼만 가지고 전하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Na 플러스가 10, 양전하가 10인 거니까요. 음전하가 지금 6이죠. 음전하가 4가 더 필요한데 2가인 걸 고려하면 2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V 떼고 1리터 기준으로 2몰 들어있는 거니까 얘도 2몰 농도 기준이 되면서 농도 B는 나온 거고요.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뭐 A와 B에 대해서 농도 B를 물었다면 같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지금 A와 B는 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 이 2대 2대 5의 비율인데 그대로 2몰 농도, 2몰 농도, 5몰 농도라고 썼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이제 양이온 몰농도 합에 대한 상대값이 비율 관계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스케일로 이 양이온 몰농도를 구했을 때는요. V 떼고 생각해보면 전체 6리터 기준으로 양이온은 Na 플러스만 존재하는 상황이죠. 지금 중성이기 때문에요. Na 플러스, B2 마이너스, A 마이너스만 존재하는 상황. 양이온은 Na 플러스밖에 없고 그럼 전체 6리터에 10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3분의 5몰 농도 상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상대값 5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대값으로 표현된 거에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스케일에서의 양이온 몰농도로 넘어가려면 3분의 1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 실험에서는 9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스케일로는 양이온 몰농도가 3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위쪽에 농도를 다 구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 약속 지켜가면서 정리해보면 지금 1리터 기준으로 2몰 농도라면 2를 곱해주면 되죠. 여긴 2x가 되고요. 여긴 5몰 농도 5를 곱해주면 10x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부피에도 미지수 x가 들어가고 이온들의 양에도 미지수 x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건 그냥 액성을 가정해서 산성 또는 염기성 안에서 방정식 x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x가 바로 나오겠네요. 실전이었다면 그냥 산성 또는 염기성을 바로 가정하면서 기류법 풀이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3을 가져와서요. 만약에 나 용액을 뭐 산성이라고 가정했다. 가정을 하는 거죠. 산성이라고 했을 때는 산에서 결정된 양이온의 양을 지금 NaOH 1가 염기가 들어오니까 바꾸지 못해요. 그럼 양이온의 양은 여긴 1가인 거니까 2, 여긴 2가인 걸 고려하면 4x. 그러면 양이온의 양은 4x 플러스 2가 되고요. 부피의 경우엔 V 떼고 생각해주면 3x 플러스 1이 되죠. 이 값이 3이라고 해서 산성 조건이라면 이 식을 만족하는 거고 만약에 염기성을 가정해주게 되면 NaOH가 결정한 양이온의 양을 기준으로 지금 1가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1가 양이온 얘기하는 거예요. 1가 양이온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Na 플러스가 가지고 있던 NaOH가 가지고 있던 양이온의 양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10x가 그대로 양이온의 양이 되는 거고 이 값을 똑같이 부피 3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이 값이 3이라고 해서 풀어주면 되죠. 어떻게 가정했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먼저 풀이를 시작해서요. 최종적으로 모순이 안 나오면 풀이를 쭉 밀고 가서 답을 내주면 되고 모순이 나오면 돌아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찾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음수로 찾아지겠네요. 근데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x끼리 지금 비율을 보면 3분의 4고요. 숫자끼리 비율을 보면 2죠. 그러니까 가비엘이 생각을 해보시면 3분의 4 비율을 가지고 있는 애,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애를 더해준 거죠. 그러면 전체 값은
3분의 4와 2 사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모순이 되고요. 뭐 끝까지 풀어서 x가 음수에서 모순을 찾던, 아니면 비율로 봤을 때 3분의 4와 2의 비율을 갖고 있는 애를 더해주면 3분의 4와 2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3은 오히려 2보다도 큰 거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든 뭐 둘 중에 편한 방식을 따져주셨으면 되고, 염기성이라고 했으면은 답이 나오는 상황이겠죠. 지금 곱해주면 9x 플러스 3은 10x가 되면서 여기서 x가 3이 나오니까요. 이 x3을 대입해 가면서 문제를 쭉 풀어 나가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선 그냥 이런 귀류법 풀이가 좋았을 것 같고, 이때 전체 이온의 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과량을 기준으로 1가가 들어왔냐 2가가 들어왔냐를 통해서 자료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이온표처럼 작성하시면서 자료 정리를 했어도 돼요. 예를 들면 지금 Na 플러스 B2-A-에서 여기를 경계로 삼아서 이쪽에 H 플러스가 들어갈 자리, 이쪽에 OH 마이너스가 들어갈 자리를 잡아주고, 처음에 가는 중성이었으니까 얘네 둘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요, 전하 균형을 통해서 산성일 때, 염기성일 때 빈칸을 채워가면서 이온수를 찾아가는 풀이도 괜찮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택해 주셨으면 되고, 귀류법 풀이가 실전적인 풀이로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에서의 액성을 나는 귀류법 풀이가 아니라 좀 논리적으로 찾고 싶다, 그랬을 때는 눈썰미가 조금 필요한데요. 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되냐면, 지금 가에 비해서 나로 넘어오면서 H2B와 NaOH를 보면 V 떼고 생각했을 때 1리터, 2리터 기준이었는데 지금 그 비율 그대로 X2X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가가 중성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1대 2고 얘는 지금 3의 비율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얘가 X2X일 때 얘도 똑같이 X배에서 이 자리가 3X였으면, 그러니까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부피가 1이 아니라 3X로 들어갔으면 나도 중성이었을 겁니다. 이 3대 1대 2 비율을 3X, X, 2X로 그대로 지키면서 중성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1로 주어져 있는데 이 1이 3x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뭐 중성일지 산성일지 염기성일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처음에 그러면 HA에 대해서 양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둘만 들어간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나수액에서 이렇게 둘만 들어갔다라고 해주면 1대2의 비율로 둘만 들어있다. 그러면 방금 정리했듯이 얘가 3x만큼 들어갔을 때 중성인데, 일단 이 둘만 넣은 상황이라면 중성이 되기 위해서 아직 HA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니까, 즉 산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거니까 둘만 있을 땐 염기성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둘이 있을 땐 염기성이고, 그때 양이온의 몰농도를 우리가 쓰고 있는 스케일 기준으로 뭐 이쯤 있었다라고 해주고요. 여기에 HA가 들어오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염기성일 텐데, 얘가 들어오는 상황, 그럼 얘를 계속 넣어주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중성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넣어주면 산성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화반응, 중화적정 과정에서 쭉 산이나 염기를 첨가해서 반응을 시키는 과정, 그때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전체 이온 농도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개형을 가는지를 미리 정리했었거든요. 처음 둘만 있을 때 위치를 여기라고 해주면 HA를 집어넣으면서요, 일단 중화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은 양이온물 농도든 음이온물 농도든 전체 이온물 농도든 개형이 다 비슷하죠. 중화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HA를 쭉 넣어가면 중성이 되는 시점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중성이 됐다, 그럼 중성이 됐을 때는 양이온 물농도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3분의 5가 됩니다. 이 3분의 5가 여기 자리겠죠. 이 자리가 중성이라고 했을 때 3분의 5의 몰농도 값을 가지고 있고요. 중성 이후에는 계속해서 HA를 넣게 되면 더 이상 반응할 염기가 없기 때문에 HA를 넣었을 때 그냥 얘 농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 농도를 점근선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양이온 농도는 그냥 1가 산인 거니까요. HA의 농도가 그대로 양이온 농도가 되면서 2예요. 그래서 2를 점근선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요. 여기에 3분의 5보다는 큰 쪽에 있네요. 그럼 이 자리를 2라고 했을 때 2를 점근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눈치채신 분이 있을 텐데, 지금 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본 거냐면, 이 둘만 넣었을 때 얘가 3x까지 들어가야 중성이니까 이 둘만 있을 땐 일단 염기성이라는 걸 찾았어요. 이 자리가 염기성. 거기서 HA를 쭉 넣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중성이 됐을 테고 그 이후에도 계속 넣으면 산성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그림을 통해서 중성에 됐을 때 양이온 몰농도는 3분의 5라고 구했고 계속 집어넣는 HA가 가지고 있는 양이온 농도는 2. 그럼 2를 점근선으로 움직일 텐데, 그럼 중성이든 산성이든 3분의 5와 2 사이로 들어가면서 절대로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3은 2보다도 위쪽이기 때문에 분명히 염기성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염기성이라는 걸 바로 찾으면서
처음에 이 상대값 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을 때 염기성이야? 그럼 염기에 산이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쨌든 양이온은 다 일가니까 염기가 가지고 있던 양이온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럼 양이온 양은 10x에 부피는 3x 플러스 1인데 이게 3을 만족해야 되니까 x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겁니다. 다만 논리적인 풀이인 건 맞는데 제 생각엔 실전에서 이런 식의 풀이를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냥 가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가정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 만약에 이온표로 풀이하는 상황이었다고 했을 때는 바로 H 플러스를 없애면서 H 플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염기성이라면 하고 가정을 할 만한 게, 양이온이 H 플러스를 없애는 순간 Na 플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양이온수를 계산하기 편하고 검증도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x가 3이라고 나오면 모순이 안 생기는 상황인 거니까 끝까지 풀이를 밀고 나가서 답을 냈을 것 같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의 생각을 해야지만 실전에서 좀 버퍼링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일단 내볼게요. x가 3이 나온 거고요. 그럼 3을 대입해 주고 마지막 자료 정리해 볼게요. x는 3이라고 구했고 문제에선 y를 구하는 상황인데요. 농도가 있으니까 위쪽에 몰수 적어 볼게요. 6이 되고 오몰 농도는 15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양이온 몰농도,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 스케일로는요, 전체 부피는 9가 되는 거고, 양이온수의 경우에는 전화 균형으로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액성으로 찾아도 되는 거죠. 둘 다 마지막이니까 복수 차원에서 해보면 총 지금 산의 양은요, H 플러스의 양은 6과 11을 더해서 18이에요. 여기 OH-는 15인 거니까 산성입니다. 그러면 산이 가지고 있던 양이온의 양이 지금은 일가 양이온이 들어와서 반응하는 상황인 거니까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6과 11을 더해서 양이온 수가 18이 되는 거고, 이 값이 2가 되죠. 그러면 상대값으로 넘어갈 때는 3배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y 자리는 6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온표로 활용하면서 전화균형을 맞췄다면 음전하는 6과 11을 더해서 18이에요. 양전하가 15밖에 없기 때문에 양전하에도 3이 더 필요한 거고, 이거 없애고 나면 액성도 찾은 거고 그 안에서 양이온 수가 18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y는 6이 되면서요, x는 3, y는 6, 3분의 6 형태로 정리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 T도시 1기압에서 실린더 가하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기체의 질량비 그리고 전체 기체의 밀도, X원자수와 Y원자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네요. 밀도도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비율 관계의 자료가 주어진 상태에서 구하라는 것도 다 비율 관계인 상황이죠. 그러면 상대값들을 잘 활용해 가면서 자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밀도가 주어졌을 때 항상 같이 주어지는 자료를 보는 거죠. 밀도와 부피가 주어지면 곱해서 질량에 대한 자료로 바꿔야 되고요. 지금처럼 밀도와 질량이 주어지게 되면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부피에 대한 자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질량의 비율이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가하나에서 밀도비 9대 8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가하나의 질량비를 찾아주면 되겠죠. 질량을 간단하게 위쪽 그냥 이 숫자를 그대로 써볼게요. 1g, 2g, 3g, 1g이라고 써주게 되면 질량이 몇 대 몇인지가 나오고요. 밀도가 몇 대 몇인지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나누면서 부피에 대한 자료로 옮길 수 있어요. 다만 처음에 1g, 2g, 3g, 1g이라고 쓰면서 선생님 제가 좌우로는 1대1이라는 걸 찾았고 좌우로는 여기서 3대1이라는 걸 찾아서 집어넣는 게 괜찮은데 지금 위아래는 맞추지 않았는데 맘대로 이렇게 1g, 3g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도 되냐? 이게 혹시 2g, 4g 실제 질량이 이게 아니라 이거의 n배인 상황이면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한두 번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익숙해질 텐데 지금 자료가 비율이죠. 특히나 이 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량이 1g, 2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질량이 이거의 n배일 수는 있겠죠. 지금 저는 1대2의 비율을 갖는 실제 질량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거의 n배라고 했을 때요. 이런 자료들이 근데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게 얘가 1g, 2g이 아니라 뭐 ng, 2ng 형태로 n배가 됐다면 지금 질량만 n배가 되는 게 아니라 n배 되는 과정에서 각 기체 분자수가 n배가 되니까 부피도 n배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밀도는 그대로 성립하는 상황이고 이게 각각 n배가 되는 상황에서 x원자수나 y원자수에 대한 비율 관계도요. 정확히 이 수치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얘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게 1g, 2g이라고 확정을 해도 이게 실제 ng, 2ng일 때와 비교했을 때 어차피 ng, 2ng이 될 때 x원자수도 n배, y원자수도 n배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율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 값을 모르더라도 이 비율을 만족하고 있는 실제값 아무거나 대입해서 풀어도요. 이런 수치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풀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당연히 그래서 1g, 2g이 아니라 2g, 4g으로 놓고 풀이했다. 그래도 답은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저는 그냥 주어진 숫자를 간단하게 쓰는 게 편한 거니까요. 이게 그램 단위만 붙여서
조금 더 상대값을 명확하게 해놓고 여기서 질량비를 밀도비로 나누면서 부피비를 찾아볼게요. 둘은 질량비가 가와나에 대해서 3대 4고요. 가와나의 3대 4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었고 이걸 밀도 9대 8로 나눠주면 부피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 거죠. 약분해주면 3이 되고 약분해주면 2가 되고요. 대각선으로 올려서 정리해주면 부피가 2대 3의 비율이 나옵니다. 부피이자 분자수 비율이 2대 3이라고 나온 거고요. 혼합기체 상황에서 분자수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연립해서 잘 정리했었죠. 연립이라는 게 막 복잡한 미지수를 쓰는 게 아니라 자료를 통일해 주는 거죠. 저는 오른쪽 기체의 질량을 2g으로 통일해 줄게요. 즉 아래쪽을 2배에서 빼주는 형태로 정리해주면 2배에서 빼줬을 때 왼쪽 기체만 5g이 남고요. 부피이자 분자수는 2배에서 빼줬을 때 4가 남습니다. 그럼 왼쪽 기체에 대해서 5g당 분자수가 4라는 걸 찾았고 5g당 4라면 1g 기준으로는 5분의 1 빼주면 0.8이죠. 여기에 집어넣어서 자료 정리를 해주면 0.8이 되고 분자수 2가 나오려면 1.2가 들어가야 되고요. 아래쪽이 검산이죠. 1g당 0.8이었기 때문에 3g은 2.4, 2g이 1점이었다면 1g은 0.6이 됩니다. 더해서 3이 되는 게 간단하게 검산이 된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분자수와 질량에 대한 자료가 나왔으니까 분자량 비도 나오는 거죠. 분자량은 꼭 1몰로 맞추지 않더라도 같은 분자수에 들어있는 질량비가 분자량 비예요. 지금은 2.4로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왼쪽 기체, 오른쪽 기체 다 2.4로 맞췄을 때 3g과 4g이 되면서 왼쪽과 오른쪽 기체에 대한 분자량 비가 3대 4가 됩니다. 이 자리가 3일 때 이 자리를 4로 쓸 수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은 분자식에서 A와 C에 대한 비율 관계인데요.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이 원자수 자료를 써주면 될 것 같고, 원자수는 항상 기계적으로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로 계산이 돼야 돼요. 지금 분자수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도 비율에 대한 거니까요. 요 수치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냥 정수로 바꿔서 해볼게요. 2대 3 비율인 거니까 2대 3으로 들어가고 4대 1 비율인 거니까 4대 1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정리해주면 X원자수의 경우에는 2A 플러스 3B가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Y원자수의 경우에는 4B 플러스 3C가 들어갑니다. 28분의 11 아래쪽에서는 X원자수가 4A 플러스 B의 형태로 들어가고요. Y원자수의 경우에는 8B 플러스 C의 형태로 들어가네요. 식이 2개고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지만 구하라는 게 어차피 A와 C의 비율 관계지 A나 C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B만 소거해 주시면 돼요. 끝까지 그냥 계산을 밀고 나갔으면 답은 나오는 상황이고요.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해주면 13과 먼저 곱해줄게요. 그럼 52B에 39C가 되는 거고요.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48A에 72B가 됩니다. B는 하고 정리해주면 20B는 하고 정리했을 때요. 20B는 하고 정리했을 때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48A에 39C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해주면 88B에 11C가 되고요. 대각선으로 곱해주게 되면 112A에 28B가 됩니다. 넘겨주면 60B가 되는 거고요. 60B에 대해서 112A 마이너스 11C가 되는 거고 20B와 60B가 있으니까요. 위쪽을 3배 해주면 아래쪽과 같아지는 거네요. 이거 3배해서 아래쪽에 써줄게요. 3배 해줬다라고 해주면은 마이너스 152A가 되고요. 죄송해요. 3배 해주면 마이너스 144A인 거죠. 3배 해주게 되면 플러스 117C가 됩니다. 넘겨주게 되면 256A가 넘겨주면 128C가 되면서 128, 256 약분이 되죠. C가 2A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C가 2A인 거니까요. 이 자리는 2로 정리가 되고 그럼 3분의 4와 2를 곱해주는 거니까 3분의 8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내주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요 마지막 정리 과정이 조금 귀찮은데 이때 제가 어떤 방식으로도 항상 처음에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했냐면 정석대로 이렇게 방정식 또는 연립방정식을 풀이하기 전에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있으면 이게 아닐까라는 심증을 가지고 대입해보는 습관은 분명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객관식은 좀 객관식답게 우리가 주관식 서술형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중간 과정, 정석적인 풀이 과정을 통해서 답을 냈다라고 해서 부분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화학식에 들어가는 A, B, C가 정수, 간단한 정수 형태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정리하기 전에요. 혹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숫자를 대입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명히 24분의 13이지 물론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같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3b가 13이다. 꼭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이게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냥 혹시 이 숫자 자체가 이미 복잡하니까 이 숫자 그대로 맞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지금 13을 만족하기 위해서 a에 2 대입하고 4 플러스 9 형태로요. b에 3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주면 b에 3이라고 했을 때 24를 만족하려면 c의 경우에는 4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아래쪽을 보니까 4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에 2, 위쪽을 그대로 넣었을 때 8 플러스 3이 11이 되면서 b는 3이었죠. 3을 집어넣고 c에 4를 집어넣으면 28도 그대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간단한 숫자를 집어넣는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 아 이게 맞구나. a가 2라고 했을 때 c는 4인 거니까 이게 2배인 상황이네.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정석적으로 풀이했던 거에 비해서는 물론 이게 재현성 있는 풀이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분명히 시도했을 때 이게 맞을까라는 심증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점검만 해보는 정도였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가운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문제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석적인 풀이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뭐 시간 여유가 있다면 쭉 하겠지만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산이 복잡하면 끝까지 계산을 밀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았을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방식으로 좀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좀 다른 방식으로 자료 정리하는 것도 이 문제는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는 처음에 내가 질량을 어떻게 집어넣어도 어차피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한 상황이었다면 처음 시작에서 분자량을 구하거나 분자수를 구하는 과정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다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저는 그냥 이 숫자를 그대로 그램 단위만 붙여서 썼는데 방금 했듯이 뭐 이게 1g, 2g이 아니라 뭐 2g, 4g, 3g, 6g 다 괜찮으니까요. 이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쨌든 질량이 주어지고 밀도가 주어졌을 때 질량 B를 밀도 B로 나눠주면 그게 부피가 되는데 지금 밀도가 9대 8인데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3과 4, 전체 질량이 3과 4가 됐잖아요. 그러면 3배 해주고 2배 해주면 그냥 9대 8 비율을 질량도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죠. 즉 얘를 3g, 6g으로 맞춰주고 얘를 2배해서 6g, 2g으로 맞춰주게 되면 질량이 9대 8인데 밀도도 9대 8이 되면서 그럼 부피이자 분자수가 같아지는 상황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질량을 우연히 밀도비와 같게 맞추기 계산이 편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부피를 같게 맞춰주는 순간 분자수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분명히 왼쪽 기체에 대해서는 3g, 6g이면 분자수비가 1대 2인 거예요. 제가 써볼게요. 얘가 분자수가 1일 때 얘는 2인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체만 놓고 보면 앞에 우리가 양적 관계 풀이할 때도 했었지만 질량이 3대 1이면 분자수도 3대 1이에요. 일부러 색깔을 달리 썼는데 1대 2인 건 확실하고 3대 1인 건 확실하지만 지금 우린 뭐도 만족해야 되냐면 가로로 더했을 때 분자수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 맞죠. 더해주면 4고 더해주면 3입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스케일을 맞출 수가 있냐면 이렇게 총합이 같을 때는요. 총합이 같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왼쪽 기체하고 오른쪽 기체가 같이 커지거나 같이 작아질 수는 없어요. 전체 분자수가 유지가 되는데 왼쪽도 커지고 오른쪽도 커지면 당연히 전체가 커지는 거지 전체 분자수가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럼 지금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왼쪽 기체하고 오른쪽 기체에 대해서 당연히 전체 분자수가 유지가 되려면 한쪽이 커졌으면 한쪽은 작아져야 되고요. 이 커지고 작아지는 관계에서 전체 분자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한쪽 커진 만큼 다른 쪽 반대쪽이 그만큼 작아져야 됩니다. 즉 오른쪽 기체에서 3에서 1로 즉 오른쪽 기체를 기준으로 분자수가 2 줄었다라고 했으면요. 이 스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왼쪽에서도 2가 늘도록 해주면 분자수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는 2가 줄었는데 여기는 1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전체 합이 유지가 안 되죠. 한쪽이 2가 줄었으면 2가 늘어야죠. 예를 들면 빨간 공, 파란 공 더해서 총 100개예요. 빨간 공과 파란 공을 더해서 100개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빨간 공을 10개 늘리고 싶으면 100개를 유지해야 되니까 파란 공을 10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파란색이 이만큼 줄었다면 왼쪽도 이만큼 늘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1대2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금은 1차인데 2차이 나도록 해주려면 2배 해주면 되죠. 얘를 2와 4로 바꿔줄 수 있었으면 이게 더해서 5가 되고 더해서 5가 되면서 분자수 질량 스케일을 맞춘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연히 밀도가 9대 8인데 질량도 9대 8로 맞추기에 편한 숫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간결하게 자료 정리가 되죠. 그럼 이미 분자수 비를 2대 3, 4대 1이라고 찾은 거고요. 아까 찾고 싶었던 분자수 비가 나왔고
분자수와 질량이 나왔으니까 앞에서와 동일하게 같은 분자수에서의 질량이 분자량 B거든요. 그럼 2로 통일했다라고 했을 때 3g, 4g이 되면서 분자량의 B도 3과 4의 비율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우리가 혼합기체 상황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내분을 활용해서도 자료 정리를 많이 했었어요. 이 문제도 질량비가 주어졌으니까 내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내분은 분모에 들어가는 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분수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 분모를 기준으로 내분해 주는 거잖아요. 물론 내분비는 크로스해서 해주는 거죠. 이 자료를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전체 기체의 밀도라고 했는데 밀도의 경우에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부피분의 질량이자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인데요. 이 값을 평균 밀도라든지 평균 분자량을 계산할 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부피 또는 분자수에 대한 비율로 내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질량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질량으로 내분하고 싶으면 이 자료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거의 역수, 질량당 부피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근데 밀도가 9대 8이면 그거의 역수에 해당하는 건 뒤집어야겠죠. 8대 9가 되는 거고요. 그럼 두 기체에 대해서 단위 질량당 부피, 질량당 부피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고 밀도의 역수를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 왼쪽 기체의 질량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값이 커지는 걸로 봐서요. 단위 질량당 부피는 왼쪽 기체가 큰 거죠. 그럼 밀도의 역수이자 같은 질량에 들어가는 분자수가 왼쪽이 큰 거니까 분자량은 오른쪽이 큰 게 될 텐데, 어쨌든 이 값을 내분을 이용해서 풀겠다. 그러면 분모의 비율이 필요한데 이렇게 역수로 해주는 순간 질량의 비율이 주어져 있으니까 질량비를 이용해서 내분하면서 자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오른쪽에서 제가 정리해 보면 지금 왼쪽 기체가 늘어나면서 커지고 있으니까요. XA, Y, EB였나요? XA, Y, EB에 해당하는 기체가 오른쪽에 있고 큰 값을 가지고요. XB, YC 기체가 작은 값을 가지면서 지금 질량당 부피를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값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중간값으로 평균값이 8과 9가 들어간 거고요. 항상 내분비는 가까운 쪽이 많은 거예요. 지금 1대2 비율로 들어갔는데 그럼 1대2 비율로 들어가면 XA, YB에서 더 멀리 있는 거니까 이 8의 경우에는 지금 1대2의 비율로 들어가는 거고요. 얘가 더 적은 거니까 얘에서 멀리 있어야죠. 아래쪽은 3대1 비율로, 그러면 얘에 가까운 쪽으로 3대1 비율인 거니까요. 아래쪽의 경우에는 3대1의 비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의 자료는 몰롱도 파트 할 때 내분하면서 스케일 맞춰주는 거 연습했던 것 같은데, 노란색, 파란색, 흰색 스케일을 빠르게 맞춰주면 돼요. 일단 노란색과 파란색은 합을 맞춰주는 거죠. 위쪽은 3이고 아래쪽은 4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 12로 맞춰줄게요. 위쪽은 4배 해주면 됩니다. 4와 8로 바꿔주면 되고요. 아래쪽은 3배 해주면 되는 거죠. 9와 3으로 바꿔주게 되면 전체 12에 12 맞춰줬고요. 이제 흰색과 파란색은 차이를 맞춰주는 거죠. 9와 4, 5 차이 나죠? 그럼 여기도 5 차이 나도록 40과 45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45에서 3 더해주면 48, 45에서 9 빼주면 36이죠. 검산하려면 40에서 4 빼주면 36, 40에서 8 더해주면 48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찾은 거냐면 단위 질량당 부피이자 이 값이 밀도의 역수란 말이에요. 즉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값을 찾은 건데 그게 3대 4죠. 그러면 여기에 반비례하는 밀도이자 분자량은 4대 3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XA, Y, EB 얘의 분자량이 3일 때 얘의 분자량이 4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내분을 활용해서 자료 정리하면서 질량비가 주어졌으니까 질량당 부피 자료로 바꿔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도 가능한 거죠.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제인데요.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니까 여러 번 풀어가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페이지에 문제가 4문제나 있으면서 좀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3페이지까지 편하게 풀이하셨던 분들도 4페이지에 좀 막히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자료 정리를 했었죠. A분의 C는 아까 2로 나왔던 것 같고요. 곱해주면 3분의 8이었어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20번까지 해서 전체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서요. 23학년도 화학원 수능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